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윈티비 미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무역 관세로 인한 효과로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이 세율이 크게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새로운 공장들을 통해 이미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미국을 위한 번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TV나 사회보장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2024년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에 발행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017년 감세 연장을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증세를 해도 상관없다며 부자인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산층을 돌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보 없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을 추진했던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유학생 비자를 말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들의 신원 자료를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대리한 연방정부 측 변호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 세비스의 학생 기록을 봉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E는 최근 세비스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 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세비스의 학생정보 말소 관리는 정부가 아닌 대학 측에서 해왔습니다.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세비스 정보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최근 말소 사례는 정부가 학교 측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비이민 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말소자 중 일부는 경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말소됐으며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거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들은 세비스 정보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세비스 기록 말소를 금지하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 임시 명령을 받아낸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IBM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글로벌 컴퓨팅 리더십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IBM이 향후 5년 동안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메인프레임 및 양자 컴퓨터 제조를 위한 30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됩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IBM은 114년 전 창립 이래로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투자와 제조 약속을 통해 IBM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및 인공지능 AI 기술 중심지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 현재 반도체 칩,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기술 기기와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 상태입니다. IBM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글로벌 컴퓨팅 리더십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이를 계속 제작 및 조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BM의 경쟁사인 엔비디아도 이달 초 AI 슈퍼컴퓨터인 엔비디아 AI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4년간 제조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IBM은 지난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분기 동안 145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44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연방정부 직원을 사칭한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연방정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40대 한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은 뉴욕 거주자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컴퓨터에 보안 경고 팝업창이 뜨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했고 이때 사기범들은 연방재무부 기술지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운송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따랐습니다. 이후 이 씨가 피해자의 집으로 돈을 받으러 온 순간 대기 중이던 금융범죄 수사팀 수사관들이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씨가 사기 조작의 주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운반하는 역할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4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연방기관, 은행, 기업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려던 연방요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이민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불법 체류자를 도운 혐의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시파텔 FBI 국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스콘신주 미러키 지방법원에 해나 듀건 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가 배심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는 경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FBI는 이민 당국 요원들이 법원 건물에 대기하고 있을 당시 듀건 판사가 법정 연문을 통해 도주를 가능하게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미러키 지역 매체들은 FBI의 조사 상황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향후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먼은 불법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낳아도 추방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톰 허먼 국경차르는 지난 27일 CBS 뉴스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가족들은 사법기관이 분리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5일 연방법원에서 변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2살짜리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했다고 비난한 후 테리 도티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는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진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당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추방 철회에 대한 탄원서와 법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도티 판사는 다음 달 16일 루이지애나에서 법원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먼 국경차르는 자녀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며 추방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불법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추방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였던 마가렛 브레너는 호먼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아버지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짧은 전화통화만 허락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호먼은 그건 부모의 결정이지 정부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7만 병이 넘는 사과 주스의 독성 물질 첨가 우려로 자발적 리콜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유명 사과주스 브랜드 마르티넬리가 독성물질인 파톨린 오염 우려로 17만 명이 넘는 사과주스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왓슨빌에 본사를 둔 마르티넬리사는 파톨린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10온스 유리병 4개들이 한 팩, 6팩들이 한 케이스로 구성된 총 17만 병에 달합니다. FDA는 클래스 분리해서 제품 사용 또는 노출이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파톨린은 주로 썩은 사과나 제품에서 발균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파톨린을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위장장애, 구토 등의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살균 과정을 거치더라도 오염된 제품에서 파톨린을 제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우버 기사를 무차별하게 폭행해 치아 12개가 빠지는 중상을 입힌 청소년들이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우버 기사 무하마드 자와이드가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아 12개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밤 9시 50분경 시카고 웨스트 그랜쇼 거리 36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먼저 피테니언 고등학교 학생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자와이드의 차량을 호출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들은 총기를 꺼내 자와이드를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탈취했습니다. 차량까지 훔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블루라인역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18세 제레마이아 번스와 17세 청소년 2명을 체포했습니다. 번스는 무장 강도, 차량 탈취 등 여러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자와이드는 전치 치아 제거 수술이 필요하며 치료비가 약 4만에서 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 측은 이 끔찍한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